네, 반갑습니다. 김홍일입니다. 아, 제가 사실은 저희 데모데이 할 때도 10초 이상 인사를 안 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내려가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인생이 낚시입니다. 낚시. 이게 축사해달라고 해서 뭐 축사 그래 뭐 내 하듯이 하지 뭐. 근데 10분이래요. 그래서 난 결혼식 줄에도 5분에 끝낸다. 그때는 마지막으로 강연이라고. 참 머리 공부하기 싫은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이 낚시라는데 롯데 CVC가 결국 낚시죠. 그룹의 좋은 기업들 그리고 뭐 엮어내는 낚시여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디캠프 센터장으로서 혁신, 창업, 청년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거죠. 요즘 이제 창업, 혁신 이런 게 결국 뭔가 이제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맞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정말 맞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갖고 있는 고민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고 싶고 혹시 제가 모르는 질문들, 제가 헤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과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과학의 반대말을 상정해 보면 과학이 뭔지가 나올 것 같아요. 과학의 반대말은 뭐 미신이다, 비과학적이다. 누군가 토론할 때 너 그렇게 감정적이냐,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게 다 비과학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미신과 관계없고 뭔가 통계적이면 과학이라는데 그 과학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과학, 진리, 절대적 진리라는 게 그 과학이라는 용어 단어 안에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과학적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것도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모델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지금은 과학적이지만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내가 과학이라고 했던 것들이 언젠가는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될 거라는 거죠. 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시면요. 여기 1800년도에 기차는 결코 달릴 수 없다라고 그때 당시 물리학자 아주 유명하신 물리학자가 아주 전문가적인 견해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95년도에 또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인터넷 다가 보시면 이게 한 100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미래 예측의 오류라고 95년도에 보면 인터넷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신문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들어오느냐. 근데 지금 뭐 아니지 않습니까? 46년도에는 텔레비전은 결코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다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얼마나 비과학적이냐. 과학이라고 믿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담배를 피우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촌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담배를 임신 구토 억제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 계시면 할머니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시면 첫 담배를 언제 배웠냐면 임신해서 담배를 피우셨어요. 임신 구토제였다는 구토 억제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는 강한 과학적이었다는 거죠.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는 이집트 문헌에 보면 만병통치약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800년도 미국에서는 석유 종류석을 가지고 잇몸을 치료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따지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는 가장 과학적이었다는 거죠. 그런 과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실로 미래를 예측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있는 이 진실로 미래를 예측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수의 법칙, 통계적 법칙으로 분석하던 것들을 5G와 모바일을 통해서 개개인의 행위 분석이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게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김치찌개 먹을 때 짠지 안 짠지는 전체 다 먹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의 경험으로는.
그냥 한 군데 국물 떠보면 짜면 짠 거예요. 그게 이제 통계적 분석 대수의 법칙인데 이제 5G가 되면 김치찌개에 끓고 있지만 저쪽에는 저쪽 부분은 조금 덜 짤 수도 있고 김치가 있는 부분은 좀 더 짤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있는 요람 코란 교수의 걸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산업혁명 전에 대량 생산이 되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아마 그때 사셨다면 제 몸매에 맞추어서 옷을 만들어 줬을 겁니다. 개별적인 맞춤의 옷이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산업혁명을 거쳐서 대량 생산으로 가고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개별 맞춤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전문가 이야기니까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결국 4차 산업혁명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진실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기업이니까 아까 뭐 CBC 이야기를 하시고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저도 뭐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할 이야기는 있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하다가 공부하게 된 거고 이 크레이튼 교수라는 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혁신이라는 게 그렇답니다. 대기업은 두 가지의 혁신을 하는데 하나는 존속적 혁신이고 하나는 파괴적 혁신인데 결국 기업은 외부에 있는 파괴적 혁신에 의해서 존속적 혁신은 망하게 되어 있다. 존속적 혁신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기존 고객으로부터 밸류를 더 창출하는 것.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9에서 갤럭시 10으로 가는 것. 거기도 끊임없는 혁신을 하게 될 것이고 롯데도 아마 지금도 뭐 영화관도 혁신을 많이 하시죠. 뭐 음향 설치도 하실 거고 뭐 다 하는데 그러니까 존속적 혁신이라는 거죠. 그 존속적 혁신은 넷플릭스 같은 파괴적 혁신에 의해서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롯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오래 살게 할 게 뭐냐? 그게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대기업이 그런 존속적 혁신을 하고 혁신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2008년도 그 교수님 논문인데 이런 내부적인 것들 때문에 기업은 혁신에 실패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성공 모델을 계속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공 모델이 롯데가 이때까지 성공을 해왔죠. 그 성공 모델을 문화화되어 있고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문화 자체가 결국에는 시대 흐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표님 같은 분들은 저 책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600년도에 당태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창업은 쉬운데 수성이 어렵다고. 그 맥킨지 자료입니다. 맥킨지 자료가 1975년도 포천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5년으로 줄어듭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어려운 걸 하지? 어려운 수성하지 말고 창업을 해라. 창업. 롯데도 창업을 하셔라. 지키지 마시고 어려운 수성하지 마시고 창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롯데가 우리인데 해줘야 될 게 뭐냐? 롯데가 내부적으로 할 게 뭐냐? 맨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안 좋은데. 예, 맨턴이 뭐냐 하면 저 같은 이제 그 익스피리언스를 어느 정도 가진 분, 얼굴에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에어비앤비의 칩 콜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부티크 호텔을 한 50개 정도 했다가 자기 나이 52살에 엑시스를 하세요. 그런데 에어비앤비에서 부릅니다. 글로벌 하스피털리티 앤드 뭐 전략 하스피털리티 발음이 안 좋은데요. 환대.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뭐냐면 단순한 숙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환대, 환영을 팔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은퇴를 하시고 여기에 타임 잡으로 고문으로 가셨다가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책임자까지 가십니다. 뭐냐면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유니콘에 있는 CEO들, 파운더들의 평균 나이가 31살이랍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디지털 마인드만큼은 기존에 있는 저희들보다는 훨씬 뛰어나죠. 근데 이분들이 없는 게 뭐냐면 감성 지수래요.
저희 같은 사람들 사실 뭐 갱년기여서 그런 게 아니고 감성 엄청납니다.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 막 디지털 보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네들이 갖고 있는 DQ 디지털 지능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EQ 그러니까 감성 또는 익스피리언스를 교환하는 것. 그래서 내 혼자 단순히 멘토가 아니고 나 역시 인턴이다. 그래서 멘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EQ와 DQ가 마주치는 것. 그래서 롯데에 있는 우리 대표님, 그다음에 김영덕 산부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잘나가지고 멘토만 하실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지능을 가져오는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찾아내는 것 그게 멘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영덕 상부가 첫 장에 말씀드렸죠. 저번에 10분에 끝내라고 해서 아마 시간 10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업 난수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수성하지 마시고 롯데엑슬레이트 같은 곳에서 쉬운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안 가죠. 이게 혹시 구글이 몇 개 M&A 하시는지 아시는 분, 저 상품 드릴게요. 하나 주실 수 있죠? 네, 빨리 드세요. 구글이 최근까지 위키디피아에 보시면 찾지 마시고 100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227개를 했어요. 227개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이게 롯데엑슬레이트가 이런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롯데엑슬레이트는 사실은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상무님 저희 심사하라 그러면 꼭 오세요. 뭐 딴 약속 깨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낚시도 낚개고 왔는데 진짜 롯데엑슬레이트는 저희한테는 저희 디캠프 같은 경우에 참 고마운 존재인 게 작년에 중국에 있는 지금 언론에 많이 나고 있는 H그룹에서 전 세계 한 20명이 이제 저희 디캠프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의 기업들 주제를 주고 저희는 또 스타트업들을 모아가지고 한 20개인데 미팅을 이틀 동안 했는데요. 한 6개 기업이 그날짜로 이제 작지만 투자를 받았어요. 제가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대답이 없네. 여기 스타트업 분들은 6개 포함됐으면 웃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아까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거 해주면 좋은데 그 아까운 걸 해주는 롯데엑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롯데엑슬레이트가 우리 김영덕 상무님, 대표님 다 해서 오늘 같이 이런 행사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확히 몇 분이에요? 정확히 13분 하셨습니다. 13분. 오케이. 감사합니다.